성왕 10년 갑진에 별이 비오듯 쏟아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때 단순히 하늘에서 유성우가 쏟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같은 시기 지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던 신라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즉 이것은 예전에 반란이 일어나면 용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이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 중심 꿀국사 꿀입니다. 동성왕 이후 백제는 북위, 고구려 등 주변 국가를 상대로 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윽고 가야의 임나까지 장악하면서 한반도에서 삼국 그 어느 나라와도 대등한 위치에서 힘을 겨룰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나라의 힘을 키워가는 중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죠. 523년 무령왕이 죽고 둘째 아들 성왕이 즉위하면서 백제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게 되는데요. 이미 우리는 꿀국사에서 가야, 신라, 고구려의 역사를 통해 성왕의 활약상을 간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세 나라 중 성왕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나라가 없다 할 정도로 성왕의 전략과 지도력은 대단했죠. 앞으로 몇 시간 성왕대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이전에 나왔던 영상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전의 내용들을 다시 보면서 성왕이 어떤 인물이었고 이 시기에 백제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갔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성왕, 이름은 명농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령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모두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다, 여러 분야의 통달에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이런 좋은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523년에 즉위했고 당시 고구려엔 안장왕, 또 신라엔 덕풍왕이 재위 중이었습니다. 다들 이 시대에 빠지지 않는 쟁쟁한 국왕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북조, 그리고 남조는 양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왕 재위 10년 만에 북위는 동위와 서위로 갈라지고요. 이 혼란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컸죠. 성왕이 31년간 재위했는데요. 하는 김에 성왕 말년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당시 고구려와 신라엔 각각 양원왕, 또 진흥왕이 있었고요. 중국은 이때 또 한 번 나라가 바뀌어서 동위는 북제로, 서위는 북주로, 그런가 하면 남조는 양나라에서 진나라로, 이렇게 남북조 시대 말기를 장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왕 즉위 당시 삼국의 관계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원인이 백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신 대로 백제가 가야 땅인 임나를 점거하면서 백제, 가야, 외 삼국 공조가 깨지고 이 틈을 타 신라가 가야와 손을 잡으면서 어떻게든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가 하면 고구려는 이때 백제 때문에 임나 막히면서 북위에 목도 못 바쳤겠다, 계속해서 백제와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역시 이때 꽤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북위의 내분이 극에 달하면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 틈을 타서 남조의 양나라도, 또 고구려도, 또 이곳에 있었던 대륙백제도 각각 세력 확대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륙백제의 움직임을 눈치챈 고구려가 선제 공격을 해옵니다. 고구려 역시 과거 대륙백제 때문에 황하 이북지역을 잃었었거든요. 당시 고구려는 황하 이북지역을 잃었는데 안장왕은 백제의 혼란을 틈타 군사를 동원해 이 땅을 되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백제가 이래저래 다 쓰러져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모든 것이 생각대로만 되진 않습니다. 이때 백제 임금이 새로 즉위한 성왕이었는데요. 성왕이 이때 지충장군에게 군사 1만을 주어 격퇴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격퇴가 지속적인 승리를 보장해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엔 양나라에, 다시 이듬해엔 신라에 사신을 보내 외교 관계를 강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 가야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당시에 백제는 가야의 땅을 빼앗고 지속적으로 가야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야는 반사적으로 신라에 의지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가야 입장에서 백제나 신라나 나쁜 놈인 건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이때 섬나를 되찾지 못했던 가야는 외에도 배신감을 느끼고 신라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이 섬나 문제는 백제, 또 가야, 외, 이 당시 삼국 공조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삼국 공조가 깨지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가야가 신라의 손을 내민 뒤로 신라는 가야를 은근히 지원하게 되는데요. 522년 9대 이뇌왕이 신라 버풍왕에게 결혼동맹을 제안하게 됩니다. 나랑 살자! 그래서 이 일로 이뇌왕이 신라의 이찬 비조부의 여동생과 결혼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다음 왕이 되는 지금 여긴 태자로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월광태자, 나중에 10대 왕이 됩니다. 이 월광태자를 낳기도 합니다. 524년 9월 버풍왕이 직접 가야를 방문해 아버지 때 개척해놓은 땅, 그러니까 신라의 신도시들을 둘러보고요. 그런데 여기는 원래 아라가야의 땅이었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금관가야의 구형왕이 달려와서 버풍왕과 회담을 갖게 됩니다. 가야와 신라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백제는 외를 동원해 어떻게든 가야의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가 바로 움직여주는 게 아닙니다. 전편에서 보셨겠지만 당시 외 게이타이 천왕은 무령왕의 사위가 될 정도로 친했죠. 그리고 성왕과는 처남 내부지간으로 당연히 친백제 노선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외에는 이렇게 친백제 라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가 백제와 오랜 시간 교류하면서 내부에 백제 출신 신료들도 생기고 이렇게 친백제 라인이 형성이 되듯이 외는 한때 삼국동맹으로 가야와도 오랜 시간 교류했고, 그러다 보니 친백제 라인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친가야 인사들도 생기게 마련이죠. 실제로 가야 출신 인사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친가야 라인도 구성이 되는데요. 삼국동맹 때야 이들이 충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맹이 깨지고 나니 이들은 정적이 되고 맙니다. 자, 임나 문제에 대해 친백제파는 백제의 영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반대로 친가야파는 원래 가야권이니까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매일같이 싸우다가 결국 이 둘 사이에 내전까지 벌어지고요. 이 과정에서 친백제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가 528년입니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백제는 양나라 또 신라와에 이어 외와도 이전과 같은 유대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는 한편 가야와는 더욱 척을 지게 되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관계에 또 변화가 생깁니다.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대가야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신라 입장에서 대가야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고구려의 남하에 대항해 이미 백제와 손을 잡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대가야는 백제와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대가야와 결혼 동맹을 맺고 신라가 친하게 지낸다. 백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훗날을 대비해 신라가 백제를 조금씩 견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가야의 과도한 접근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혼인동맹 직후 사소한 사건으로 이 두 나라는 갈라지게 됩니다. 사실 사건이라고 해봐야 신라가 이 대가야를 밀어낼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 트집을 잡은 거였죠. 신라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이 보냈던 이찬 비조부의 여동생, 즉 대가야 9대 임금인 이뇌왕의 비가 되겠죠. 이 비조부의 여동생까지 내놓으라고 했다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그건 취소하고 내친 김에 가야에 있던 성 8개를 공격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라가야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백제, 신라, 외 끌어들여서 국제회의도 열고 나중에는 고구려의 구원 요청도 해보죠. 그런데 이 작전은 실패하고 백제에게 걸려서 결국 이에 화가 난 백제 성왕이 쳐들어와서 아라가야를 박살내버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가 531년입니다. 이미 예상했겠지만 이때 어느 나라도 아라가야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이어 신라마저 이 빈사상태가 된 아라가야를 압박해왔죠.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이씨! 신라가 가야를 압박했다는 게 버풍왕이 이사부를 시켜 가야 남쪽 지역을 점거한 사건을 말합니다. 급해진 가야는 다시 백제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이미 자기들 땅 뺏고 방금 전까지도 성왕이 쳐들어와 나라를 박살낸 마당에 신라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다시 백제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가야의 사정이 참 딱하기만 한데요. 자, 다시 백제로 돌아와서요.
가야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때 백제가 가야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지랄들을 한다 지랄들을. 일단 백제가 그럴 생각도 없었겠지만 지금 백제는 어떻게든 고구려를 상대하기 위해 신라, 또 양나라, 또 외와 손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야를 위해 신라와 굳이 다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성왕대에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이때 백제 임금이 새로 즉위한 성왕이었는데요. 그는 신라 버풍원과 사신을 교환하면서 다시 한번 동맹을 체결하고 고구려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국 대륙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북인의 한족과 선비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백제는 이를 계기로 대륙 백제를 다시 한번 확대하려고 하죠. 자, 백제가 대륙 백제의 영역을 확대한다면 대륙 백제가 한 이쯤 있었죠. 이것을 확대하려고 한다면은 고구려가 위험해집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전 문자명왕 때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다 실패했었잖아요. 잘못하면 그나마 남아있었던 요동 땅을 더 빼앗기는 겁니다. 백제의 이런 낌새를 눈치챈 안장왕은 직접 수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아예 이곳 대륙 백제를 선제 공격합니다. 뺏기기 전에 먼저 공격에 나선 거죠. 이에 백제는 보병과 기병 3만 명을 동원해 고구려에 맞서게 됩니다. 두 나라 모두 영끌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고구려의 승리였습니다. 안장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백제군을 몰아붙였으며 대륙뿐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아마 이때만 해도 성왕이 맺은 백제와 신라 동맹이 아직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지 백제는 간신히 고구려군을 막아내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계기로 대륙 백제는 거의 고구려의 손에 들어가죠. 예, 고이왕 때 개척해 오랫동안 백제의 자존심이 되어준 이 대륙 백제. 중국 대륙의 혼란과 고구려의 강력한 진출 속에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삼국사기는 공식적으로 대륙 백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성왕 10년 갑진에 별이 비오듯 쏟아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때 단순히 하늘에서 유성우가 쏟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같은 시기 지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던 신라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즉 이것은 예전에 반란이 일어나면 용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당시 백제의 수많은 군사들이 전사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후로도 대륙 백제 지역엔 마지막까지 이곳을 지키는 백제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북위가 동위와 서위로 갈라지고 그리고 새롭게 세력을 확장하는 동위에 의해 결국 이 잔여 세력마저 완전히 흩어지게 됐습니다. 백제로서는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에 성왕은 그동안 꿈꿔오던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